안녕하세요, 리스입니다. 오늘도 겟레드 윗미를 찍어보려고 해요. 저번 영상에서는 약간 은발 같은 색이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파란 머리가 됐어요. 저번에 은발 머리도 파란색 했다가 색이 빠진 건데 파란 머리가 금방 빠져가지고 아쉬워서 다시 염색을 했거든요. 아무튼 오늘은 파란 머리로 겟레드 윗미를 찍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메이크업을 제 평소 데일리 메이크업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제품들로 데일리 메이크업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프라이머는 베네피트 포어 패셔너를 사용할게요. 작업실이랑 집이랑 나눠져 있으니까 화장품을 자주 사용하는 걸 메이크업 영상에서도 사용하기 때문에 좀 자주 사용하지 않는 제품들 위주로 집에다가 몇 개를 갖다 놨었거든요. 일상에서 나갈 때 자주 사용한 제품들은 영상 속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는 제품들이거나 아니면 제가 자주 사용하는데 2개씩 가지고 있는 제품이거나 그런 제품들 위주예요. 베이스는 이 아비브 쿠션을 사용해줄게요. 밖에 나갈 때 메이크업 할 때마다 이 제품만 사용을 하거든요. 일상에서는 리퀴드 제품 바르기 좀 귀찮기도 하고 간단하게 쿠션을 바르고 싶어서 이 제품을 사용을 하는데 요즘에 정말 이거 되게 잘 사용하고 있어요. 원래는 헤라 블랙 쿠션이랑 디올 이 2가지를 제일 자주 사용했는데 요즘에는 이 제품을 제일 자주 사용을 해요. 원래는 귀찮아도 리퀴드 파운데이션을 사용을 했는데 리퀴드 파운데이션을 사용을 하면은 스펀지를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사용을 하고 조금 건조를 시켜야 되니까 밖에 꺼내놔야 되는데 다리가 있으니까 다리가 그런 거는 막 물어뜯고 떨어뜨리고 그래서 밖에다 못 두거든요. 그래서 스펀지 없이 사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자꾸 쿠션을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별 기대 없이 그냥 사용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아서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되게 엄청 촉촉해서 막 번들거리는 느낌도 아니고 막 매트한 느낌도 아니고 광이 돌면서 과하게 번들거리거나 겉도는 느낌 없는 제형이에요. 보통 쿠션을 바를 때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손가락 끝쪽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쿠션을 찍을 때 이렇게 찍다 보니까 이 밑쪽은 조금 덜 묻게 되거든요. 이렇게 사용했던 걸 뒤집어서 거꾸로 덜 묻은 쪽이 위에 올라오게 한 다음에 이렇게 블렌딩을 해줍니다. 너무 경계지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펴발라줘요. 남은 여분으로 눈쪽까지. 목이 좀 어두워 보이는데 그림자가 져서 더 어두워 보이는 거거든요. 오늘은 목 폴라티를 입을 거라서 목에는 베이스를 하지 않겠습니다. 쿠션을 바른 다음에 그냥 한두 번 두드리지 말고 최대한 여러 번 두드려서 밀착시켜주고 좀 자연스럽게 표현을 해줘야 돼요. 되게 매끄럽게 광채가 돌지 않나요? 그다음에 컨실러를 해줄 건데요. 이 나스 컨실러를 사용해줄게요. 그냥 막 커버를 한다는 생각보다는 약간 붉은기가 많이 도는 것이나 좀 피부톤이 어두운 부위에 찍어주고 펴발라줍니다. 아까 사용했던 쿠션 퍼프를 사용을 해서 펴발라줍니다. 이쪽이 약간 그림자 지는 거 보이세요? 여기가 되게 콤플렉스거든요. 입 옆에 살이 많은데 또 피부톤이 여기가 어두워요. 그래서 더 그림자져 보여서 여기가 굉장히 컴플렉스인데 살이 이렇게 처지다 보니까 되게 인상이 약간 심통나 보이는 그런 인상인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화나지도 않았는데 막 화났냐 그러고 인상을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을 더 주는 것 같기도 하고 나는 기분이 좋아서 있는데 기분 나쁘냐고 그럴 때 여기 살만 없어지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가 살이 굉장히 처져 있거든요. 이렇게 올리면 볼살이 되게 많죠. 이렇게 올리면 갸름한 느낌인데 이렇게 처져가지고 맨날 겟레드 윗미 찍을 때마다 되게 하기 싫어 보인다, 되게 화난 것 같다, 표정이 왜 그러냐 많이들 그러시는데 저는 기분이 좋은 상태고 나쁘게 봐주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기분이 좋은 상태입니다. 저는 웃으려고 많이 노력은 하는데 또 내가 왜 웃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여기서 빠질 수 없는 파우더를
해줄게요. 얼굴 중앙 위주로 살짝 두드리듯 발라주세요. 가끔 파우더를 할 때 얼굴에 브러쉬 자국이 남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처음에는 두드리듯 발라주면서 약간 유분기를 살짝 덮어준 다음에 쓸어주는 게 더 좋아요. 브러쉬 결이 남는 거는 베이스가 밀착이 덜 됐기 때문에 이 브러쉬에 닦여나가는 거거든요. 너무 기초를 번들거리게 바르면 베이스가 얼굴에 밀착이 안 되기 때문에 닦여나갈 수도 있고요. 또 베이스를 잘 밀착시켜주지 않고 한두 번 쓱쓱 바르면 밀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닦여나갈 수도 있어요. 이게 모가 그렇게 부드럽지 않아요. 약간 모가 두껍고 살짝 거친 편이거든요. 이런 브러쉬를 사용해도 얼굴에 브러쉬 자국은 나지 않더라고요. 저는 아마 밀착도에 따라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도저히 브러쉬를 어떻게 사용해도 자국이 남고 사용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스펀지 같은 퍼프 말고 약간 털 같은 퍼프? 그런 걸 사용하시면 조금 더 사용하기 편할 거예요. 좀 작은 브러쉬를 사용을 해서 눈썹과 눈가의 유분기를 잡아줍니다. 이 눈가 유분기 같은 경우에는 무펄의 베이스 제품을 사용을 하시는 분들은 완전 보송하게 유분기를 제거하시는 게 블렌딩하기가 좋고요. 무펄 베이스를 사용하지 않고 좀 펄이 큰 펄 섀도우를 발라주시는 분들은 오히려 유분기를 제거를 하지 않고 섀도우를 바르는 게 이 유분기가 접착제 역할을 해서 조금 밀착이 더 잘 되거든요. 저는 항상 무펄 베이스를 깔고 가기 때문에 눈가의 유분기를 꼼꼼히 잡아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한 다음에 쉐딩을 해줄게요. 이 아멜리 마카롱 그레이를 사용해줄게요. 이거는 이제는 구할 수 없는 비운의 제품. 리필 제품을 쟁여놔서 사용할 게 남아있긴 한데 이거만큼 제 피부에 잘 맞는 게 없었는데 오늘은 섀도우를 안 해줄 거라서 눈두덩이에도 이렇게 발라줄게요. 언더에도. 그리고 코끝과 콧대에도 발라줍니다. 이 입술 밑에도 음영을 줍니다. 아, 저 보일러인지 뭔지 소리가 엄청 크네. 이 마카롱 그레이로 얼굴 쉐딩도 해줍니다. 이 신 스틸러 비하인드 신의 진한 컬러를 턱 밑에 발라서 어두운 음영을 줍니다. 그리고 눈썹을 그려줄 건데요. 지금 머리가 파란색이라서 약간의 브라운기가 들어가도 되게 눈썹이 머리랑 이질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노란기가 없는 회색 컬러를 사용을 해야 돼서 이거를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자주 사용하던 슈에무라 하드 포뮬러에 비하면 조금 뭉침이 있는 편인데 가격 대비 굉장히 괜찮은 편이에요. 제가 염색을 이번에 파란색으로 했잖아요. 염색하기 전에 엄청 누랬거든요. 거기다가 막 뿌리까지 까맣게 자라니까 무슨 메이크업을 해도 다 이상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찍어도 마음에 안 들어서 버리는 것도 많고 심각한 얼태기가 왔었는데 염색을 하니까 그나마 나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파란 머리가 굉장히 마음에 들거든요. 근데 밖에 나가면 너무 쪽팔려가지고 못 다니겠는 거예요.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모자 푹 눌러 쓰고 이렇게 마스크 이렇게 하고 다니고 있어요. 집에서 그냥 혼자 있을 때는 머리가 너무 만족스러운데 나갈 때는 너무 부끄러워요. 자신감 있게 다니고 싶은데 뭔가 이 파란 머리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유지를 하고 싶은데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반이고 부끄러운 마음이 반이에요. 지금 탈색을 총 합쳐서 6번을 했거든요. 그래서 6번을 탈색을 했는데 다시 검은색으로 덮기에는 너무 아쉬워서 최대한 다양한 색을 해본 다음에 톤다운을 하고 싶거든요. 근데 다양한 색을 하기에는 너무 부끄러워.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눈썹을 그려준 다음에 눈화장을 해줄 건데요. 그냥 아이라인만 그리고 속눈썹만 붙여줄 거예요. 뷰러를 먼저 해줄게요. 이렇게 전체 뷰러를 해줬으면 부분 뷰러로 앞부분과 언더를 해줍니다. 제가 이 부분 뷰러가 단종돼서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때 어떤 정말 고마우신 분께서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예전에 구입해놓은 2개가 있다고
해서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2개가 더 생겼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사고 싶은데 구할 수가 없어서 너무 슬펐는데 이렇게 보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뷰러까지 해줬습니다. 제가 눈썹 마스카라를 생략을 했네요. 요즘에 제가 자주 사용하는 게 이 어딕션 브로우 마스카라를 자주 사용하거든요. 이게 색이 없는 제품인데 이게 되게 묽어요, 제형이. 그래서 촉촉해 보이는 눈썹이 돼서 요즘에 자주 사용하고 있어요. 되게 가볍게 바르기 좋은. 오늘 전체적인 섀도우는 생략을 하고 눈 앞머리에 하이라이트만 줄 거예요. 이 디올 아이섀도우 팔레트 중에서 이 화이트 컬러를 사용해줄게요. 아이보리 색에 가까운 색인데 되게 반짝이면서도 발색이 잘 돼서 요즘에 이거를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 눈 앞머리에 이쪽에서 중앙까지. 아이라인을 그려줄 건데요. 이 클리오 이 속눈썹을 채워주는데 이 뒷부분 쪽만, 이 뒷부분에 속눈썹만 살짝 채워주는 느낌으로 이 앞쪽은 채우지 않을 거예요. 한 다음에 손가락으로 살짝 스머징을 이 정도로 대충 뒷부분만 살짝 채워주는 느낌으로 그려준 다음에 이 앞트임 라인을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이 진한 회갈색 컬러를 사용해줄게요. 작은 브러쉬에 묻혀서 앞부분에 음영을 자연스럽게 주면서 아이라인을 덮어줍니다. 섀도우로 아이라인을 덮어줘야 지속력이 훨씬 길어지거든요. 눈꼬리를 이 섀도우로 음영을 길게 빼주듯이 그냥 뭔가 눈꼬리 모양을 딱 빼는 것보다 눈꼬리를 연장시켜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눈이 약간 눈꼬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연도 정말 매콤 부분도 살짝 덮어서 유분기를 잡아줍니다. 언더 뒤쪽에도 살짝 음영을 줄게요. 속눈썹을 붙여줄 건데요. 제가 이거를 미리 잘라놨어요. 이런 식으로 4등분을 해서 잘라놨어요. 뭔가 통으로 붙이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붙이고 싶다 할 때 이렇게 잘라서 이 속눈썹 윗부분이 아니라 밑부분에 붙여서 좀 자연스럽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 속눈썹의 위쪽 위주로 접착제가 발라줘야 돼요. 점막과 속눈썹 뿌리 쪽 살짝 붙여주세요. 거의 뿌리 쪽에 가까운 점막, 이 점막의 가장 끝부분 이쪽에 붙여야 눈이 시리지도 않고 눈에 접착제도 닿지 않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속눈썹의 뿌리 쪽에 붙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접착제를 너무 많이 바르면 이 붙인 부위에서 이렇게 접착제가 퍼지기 때문에 눈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조금만 발라서 붙여줘야 됩니다. 옆부분에 이어서 이렇게 4등분하면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붙여지진 않거든요. 더 잘게 쪼갤수록 자연스럽게 붙는데 평소에는 그냥 귀찮으니까 정말 자연스럽게 붙이고 싶으면 이렇게 자르지 말고 속눈썹 가닥가닥을 이렇게 뽑아낸 다음에 속눈썹 사이에 심듯이 붙여주면 정말 자연스럽거든요. 근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렇게 4개가 이어져서 붙여졌어요. 이 눈을 떴을 때 점막이 잘 보이시는 분들은 점막을 채워주시는 게 좋아요, 아이라이너로. 저는 눈을 떴을 때 점막이 보이는 눈은 아니라서 이렇게 점막은 채우지 않고 냅두거든요. 반대쪽 눈도 눈썹을 붙였어요. 크루 브러쉬로 눈썹을 위쪽에서 돌리듯이 빗어줍니다. 밑에서도 이렇게. 밀리마주 브러쉬 라이너를 사용해줄게요. 이걸로 약간 보이는 접착제 부분이나 사이사이가 살짝 비어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콕콕 찍어줘도 채워주세요. 마스카라는 페리페라. 뿌리 쪽에만 발라서 떨어져 보이는 부분을 붙여준다는 느낌으로 조금 깔끔한 느낌을 주고 싶어서 언더 속눈썹은 생략을 할게요. 이렇게 하면 눈 화장은 끝났어요. 립에 포인트를 줄 거라서 블러셔는 생략해줄게요. 하이라이터는 맥 오로라를 사용해줄게요. 이 광대 부분에서 살짝 앞쪽까지.
이쪽에서 이 광대 부분을 이어서 이마, 턱 끝이랑 입술 산 쪽, 코끝은 손가락으로 콧등. 제가 아침에 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 공사를 지금 시작했나봐. 공사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고 있어. 잡음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보일러 소리도 엄청 시끄러운데. 이 에스티로더 제품을 사용해줄게요. 이 파란 머리에 버건디에 가까운 그런 색이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컬러를 사용해줄게요. 립 제품은 데일리로 자주 바르는 제품이 거의 없고 거의 매일 다르게 바르기 때문에 딱히 즐겨 사용하는 제품은 없어요. 딥한 쿨레드 느낌이에요. 이렇게 발라주고 이 입술 외곽을 팁 브러쉬를 사용해서 블렌딩 해줄게요. 안쪽에 살짝 더 덧발라줍니다. 조금 더 진한 립스틱 컬러를 발라줄게요. 입술 안쪽에 입술까지 발라줬습니다. 마지막으로 팩트로 살짝 올라온 피부감을 이 입술 산에 하이라이터를 다시 한번 발라줄게요. 픽서를 뿌려줄게요. 픽서는 이 바비브라운 픽서를 요즘에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데일리로 사용하는 게 이 제품이에요. 이게 되게 향이 부드럽고 좋거든요. 효과가 엄청 좋다 이런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기분 낼 겸 뿌려주고 있어요. 이렇게 메이크업이 끝났습니다. 렌즈를 껴줄 건데요. 렌즈를 끼기 전에는 꼭 손을 닦고 저처럼 메이크업 후에 끼시는 분들은 인공 눈물을 눈에 넣어서 메이크업 잔여물들을 좀 씻어낸 후에 껴주셔야 돼요. 이 오렌지의 스패니쉬 그레이 제가 요즘에 가장 자주 사용하는 렌즈예요. 일상에서는 원데이 렌즈를 제일 많이 착용하거든요. 근데 이 스패니쉬 그레이가 자연스러우면서도 제일 착용감이 좋아요. 제가 껴본 렌즈 중에 제일 착용감이 좋아서 데일리로는 이 제품을 사용합니다. 이쪽이 낀 쪽이고 이쪽이 안 낀 쪽인데 그렇게 색이 크게 발색되는 건 아니거든요. 조금 더 티나는 렌즈를 끼고 싶을 때는 러시안 실버를 착용하고요. 이렇게 렌즈까지 착용을 해줬습니다. 해가 떠가지고 동 트기 전부터 찍어서 지금 동이 텄더니 이렇게 밝아졌네요. 메이크업이 끝났으니까 머리를 해줄 건데요. 고데기는 오늘은 이 보다나에서 새로 나온 회전 봉고데기를 사용해서 머리를 해줄게요. 제가 전에 봉고데기 튜토리얼을 올렸었는데 가끔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특히 고데기를 어떻게 돌려서 빼야 하는지 방향이나 그런 부분들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꽤 계셨었는데 그런 분들이 쓰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손잡이 부분에 버튼들이 있거든요. 이게 회전 버튼이고 온도 조절이랑 온오프. 이 회전 버튼들을 누르면 고데기가 자동으로 돌아가서 머리가 말리는 제품이라서 따로 손을 돌릴 필요가 없어서 조금 더 쉽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36mm를 사용하는데 제가 이번에 머리를 잘랐거든요. 이 정도 와요. 가슴까지 오는 길이에요. 저 정도 되시는 분들은 36mm 를 추천을 해드리고 저보다 기장이 기신 분들은 머리가 좀 모발이 굵으신 분들은 40mm짜리를 추천해드려요. 온 버튼을 꾹 누르면 이렇게 램프에 불이 들어오거든요. 버튼을 누르면 온도 조절이 가능해요. 염색을 해서 상한 편이고 이렇게 컬러를 입힌 머리는 열을 세게 줄수록 색깔이 잘 빠지기 때문에 원래 염색 전에는 180도 정도를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160도로 해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 방향 버튼, 이 버튼을 누르는 방향으로 열판 덮개가 이렇게 돌아가요. 머리를 나눌 건데 저는 우선 5대5 가르마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5대5 가르마로 반을 나눠준 다음에 저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의 경우는 머리숱을 너무 많이 잡으면 고데기에서 머리가 쉽게 풀려버리기 때문에 많지 않은 양을 잡고선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나누는데 4등분으로 나눈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밑부분에 이렇게 남기시면 돼요.
이렇게 올려서 고정을 시킨 다음에 4분의 1 정도가 남았잖아요. 이거를 또 세로로 2등분을 하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 두 개를 방향을 다르게 말아줍니다. 가장 처음 하는 부분을 바깥쪽으로 말아주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바깥쪽으로 말아주면 이쪽을 안쪽으로 말아주는 거죠.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열판을 열어준 다음에 이 부분을 끼고 바깥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말아줍니다. 저는 완전 끝까지 말면은 열판에서 풀리더라고요. 가장 끝쪽은 좀 남겨둔 다음에 이렇게 말아줍니다. 이렇게 풀어주면 이렇게 말리죠. 말린 채로 잡고 좀 이렇게 조물조물 해줍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풀면 이렇게 말리죠. 일반 고데기는 세로로 사용을 하는데 이거는 45도 각도를 유지해서 사용해 주셔야 돼요. 뒤쪽에서 앞쪽 방향으로 이렇게 45도. 앞쪽 방향으로 이렇게 기울여서 해주셔야 머리가 빠지지 않아요. 안쪽 방향으로 말아주실 때는 이 열판 덮개가 위를 향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랫 방향으로 향하게 이렇게 끼워주셔야 안쪽으로 말리겠죠? 그래서 안쪽 방향을 이렇게 해서 말아준 다음에 살짝 기다렸다가 풀어줍니다. 말린 방향대로 잡아서 조물조물. 이렇게 말린 거는 바로 푸시면 컬이 굉장히 빨리 풀리기 때문에 오래 유지하고 싶으면 이 말린 상태로 풀지 말고 내버려두세요. 정말 풀리는 것 같은 머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빗으셔도 되는데 열이 식을 때까지 내버려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뒤로 넘기고 이 남은 부분에 3분의 1을 남겨두고 머리를 이렇게 남았잖아요. 밑부분은 바깥쪽, 안쪽 방향으로 말았잖아요. 그럼 이 바로 윗부분은 그거의 반대로 안쪽, 바깥쪽으로 말아줍니다. 교차되게 말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이거의 절반을 이렇게 나눠줍니다. 이쪽은 안쪽 방향으로 말아야겠죠? 이렇게 끼운 다음에 회전시키면서 이 고데기를 살짝씩 밑으로 내려줘야 머리가 뭉치지 않고 고르게 이렇게 말립니다. 기다렸다가 이쪽은 바깥쪽 말아준 다음에 퇴전 버튼에서 손을 떼고 살짝 기다렸다가 이렇게 풀어줍니다. 조물조물 해주면서 식혀줘야 컬이 풀리지 않아요. 많은 것도 많은 건데 식히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가장 윗부분 머리를 남겨서 꽂아주고 이거를 2등분을 해서 안쪽 바깥쪽으로 말아주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바깥쪽 안쪽으로 말아줘야겠죠? 뭐 대충 방향이 막 그렇게 맞지 않아도 어느 정도 교차가 되면은 자연스러워요. 여기 남은 부분은 저는 옆머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옆머리 부분은 빼고 이 남은 부분의 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가장 윗부분은 바깥쪽 방향으로 말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말린 게 보이시죠? 옆머리는 가장 마지막에 말아줄게요. 이쪽도 똑같은 방법으로 안쪽 방향으로. 이게 계속 막 방향이랑 이거를 설명하니까 좀 복잡하게 느껴지는데 한두 번 해서 손에 익으면 굉장히 쉬워요. 이쪽까지 다 말아줬습니다. 이 먼저만 쪽은 다 식었잖아요. 이렇게 빗어서 풀어주세요. 이렇게 지금 빗어서 풀어주면 이렇게 말려있는 게 풀려서 굉장히 자연스러워졌죠. 뿌리 볼륨을 줄 건데요. 가로로 나눠서 파트를 나누는데 굉장히 조금씩 나눠줍니다. 가장 윗부분을 이렇게 해서 조금 먼저 넘겨주고 이쪽부터 시작을 해줄게요. 이게 버튼을 안 누르면 그냥 일반 봉고데기처럼 사용할 수 있어서 버튼을 누르지 않고 그냥 잡아준 다음에 뿌리 부분을 잡고 위로 살짝 당겨서 열을 준 다음에 빼고 이렇게 식혔다가 넘겨주고 이쪽도 살짝 잡아서 뿌리에 가깝게 살짝 당겼다가 이렇게 놓고 이렇게. 이걸 두피에 너무 가깝게 되면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 살짝 떨어뜨려서 여러 번 반복을 해줍니다. 귀에 너무 가까운 쪽은 귀에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 귀 바로 위쪽까지.
뿌리에 손을 이렇게 넣고 이렇게 들썩들썩하면서 뿌리를 식혀주세요. 식힌 다음에 이렇게 원상복귀를 해주세요. 이 가장 정수리 쪽은 가장 마지막에 볼륨을 줄 거예요. 저는 좀 머리에 층을 많이 내서 컬이 잘 보이지 않는데 빗어서 컬을 풀어준 다음에 가장 윗부분은 넘겨주고 볼륨을 주고 식혔다 넘겨주고 이렇게 했으면 이 뿌리 쪽, 정수리 쪽을 볼륨을 줄게요. 이 남겨뒀던 부분을 이렇게 잡은 다음에 이렇게 뿌리 쪽을 잡고 쭉 빼주세요. 그다음에 이렇게 손으로 잡고 이렇게 식혀주세요. 이렇게 이쪽도 이렇게 뿌리 줬다가 쭉 당겨서 이렇게 놓고 당겨서 이런 식으로 식혀주세요. 이렇게 하면 뿌리 볼륨이 생겼죠. 이 앞부분은 이렇게 띄워줘야 볼륨이 생기잖아요. 이 부분에 이거를 살짝 댈 거예요. 근데 이마에 닿지 않게 조심히 이렇게 대서 열을 준 다음에 내려서 손으로 이렇게 살짝 들어서 이렇게 식혀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렸죠. 열을 살짝 준 다음에 놓고 손으로 남겨줬던 옆머리를 해줄게요. 바깥 방향으로 말아주셔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은 자동으로 말지 말고 그냥 수동으로 말아줄게요. 이렇게 해서 약간 옆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열을 준 다음에 이렇게 해주고 이 부분을 이렇게 모양을 잡아서 식혀줍니다. 옆머리는 식혀주는 게 진짜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이게 위쪽 부분을 잡고 포인트로 조금만 말아줄게요. 이 상태로 머리가 완전히 식을 때까지 빗지 않아주셔야 됩니다. 특히 옆머리는 모양 잡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나중에 머리를 풀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머리를 다 말아주고 완전히 식으면 이렇게 빗으로 빗어서 마무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빗어주면 컬이 굉장히 자연스럽죠. 제가 지금까지 이 제품을 받아서 여러 번을 사용을 해봤는데 처음 사용할 때는 좀 버튼 방향 같은 게 약간씩 헷갈렸거든요. 근데 한두 번 사용하면 금방 손에 익어서 사용하기 굉장히 쉬운 편이었어요. 돌리는 방향 같은 게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 제품은 쉽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뿌리 볼륨이나 옆머리에서 사용했던 것처럼 회전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일반 봉고데기처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봉고데기보다는 조금 더 표현 범위가 넓다고 해야 되나?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머리는 끝났고 옷을 갈아입고 올게요. 옷까지 다 갈아입고 왔습니다. 검은색 무폴라 티를 입었고요. 아우터는 오늘 코트를 입을 거예요. 약간 저는 평상시에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가볍게 하고 립에 포인트를 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럼 저는 준비를 끝냈으니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